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익산시가 7월부터 지하수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하수 사용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한우 쇠고기가 수입산보다 맛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단맛과 감칠맛에서 한우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총선 현장 점검. 오늘은 임실군이 분리해 나가고 완주군이 편입돼 새로 신설된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하수는 미래의 자원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소중한 자원인데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미래가 아닌 당장 고갈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익산시가 도내 처음으로 지하수 이용에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수로 허드렛물을 쓰고 있는 한 병원. 한 달에 수백 톤의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지만 사용료는 없습니다. 지하수는 애초 개발비와 지자체 취득세 외에는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죠. 청소용 그런 거죠. 한 400톤 내지 5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 목욕탕에서도 상수도 대신 하루 수십 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이용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익산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익산시가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식당이나 여관 등 일반용과 공동주택용 그리고 공업용수 등으로 1,400여 관정이 해당됩니다. 다만 가정용과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지하수는 제외됩니다. 매월 지하수 취수량을 근거로 톤당 85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7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지하수계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일부 업주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만한 사람들, 영세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 맨날 세금 걷자는 거 아니에요. 익산시는 연간 8억여 원의 수익금은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폐공 처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전국 6위에 해당하는 지하수 과소비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하수 이용만 많을 뿐 정작 중요한 수질마저 관리 대책도 의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 강동엽 기자입니다. 농업 지역이 많은 전북은 지하수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4억 세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65%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과 공업용이 각각 32%와 3%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지하수용이 많다 보니 도내에는 무려 22만여 개의 관정이 뚫려 있는데요.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체의 30% 정도만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70%가량은 일일 사용량이 적어 수질 등 환경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지하수 고갈 등으로 관정 이용이 어렵게 돼도 원상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넘어가면 되겠지만 그냥 방침에 그냥 놔두지 않았나. 개인 관정 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 정부는 농업용을 제외하고 지하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내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한 곳은 3개 시군뿐이고 시행을 앞둔 곳은 익산이 유일합니다. 요금 없이 잘 썼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돈을 징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도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 경남과 부산이 각각 37억여 원과 14억여 원을 거뒀고 전국적으로 115억 원이 징수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관정 자체가 오염물질을 땅속에 집어넣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관리하고 규정에 맞춰서 이용하는 것이. 미래자원인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가뭄 등 자연재해에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지하수 이용 실태와 관리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 실현본부는 버스조합이 외부, 후면 광고 관련 의혹에 이어 교통카드 보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관리감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버스 관련 계약에 도가 직접 공개 입찰에 나서고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입 소고기보다 한우가 맛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소고기 맛을 결정하는 단맛과 감칠맛 성분이 한우에 많게는 10배나 더 들어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맛을 당기는 냄새와 함께 한우 등심이 불판 위에서 익어갑니다. 아무런 조미를 하지 않고 구워 먹을 때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특유의 구수한 맛이 확연합니다.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는 좀 질긴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좀 육즙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맛도 고소하고 풍미도 있고. 한우 고기가 수입산보다 맛이 좋은 이유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소고기 맛을 결정하는 물질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한우 고기는 수입산에 비해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많은 반면 신맛과 쓴맛 성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 스테이크와 대표적인 수입 고급 품종인 앵거스를 각 온도에서 비교했더니 단맛을 내는 글루코스 함량은 온도에 관계없이 한우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감칠맛을 내는 구아노신 1일산염이나 이노신 1일산염의 경우 한우 고기에 수입산보다 4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더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기 맛을 떨어뜨리는 쓴맛이나 신맛 성분 함량은 수입산 소고기가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품종의 차이와 사육 방식, 그리고 숙성, 그리고 전기작업과 같은 그런 도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진은 수입산 소고기의 공세 속에서 이번 연구가 한우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예측하기도 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는 7명의 후보가 격돌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민수 의원과 안호영 변호사, 유이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을 경선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정호 변호사와 임정엽 전 완주군수, 이돈승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나섰습니다. 무소속으로는 민경선 전국 대학 레슬링 연맹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 우리 지역을 대신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도 선거구 개편이 지역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완주는 도농 복합, 진안 무주 장수는 농업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이 다른 데다 특히 새롭게 합쳐진 완주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선거 판도를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지역이 발전을 위해서 아마 지역 사람들이 뭐 지역을 발전에 공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사고 찍어준다. 그러니까 자꾸. 거대 지역구인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첫 금배지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현역 컷오프 탈락과 경선 지역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심번호를 부여받아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로 선거구별 후보를 결정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호남권 경선에서는 수기 배심원단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중앙당 관리하에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추진하는 등 후보 경선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주 삼례 봉동지역인 삼봉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올해 첫 삽을 뜹니다. 토지 보상을 끝내고도 수익성 문제로 장기간 미뤄져 왔는데 당초 계획보다 공공성은 후퇴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삼봉지구는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2007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됐지만 당초 삼봉지구로 이전하기로 했던 완주군 청사가 2012년 용진으로 이전하자
수익성에 부딪혀 그동안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삼봉지구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됐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 택지가 1개에서 5개로 늘어났고 사업 환경도 바뀌게 됐습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행복주택을 일부는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민간 분양 단지가 좀 늘어나게끔. 장기 지연을 보다 못한 완주군도 소방서와 보건소, 노인보훈회관 등을 삼봉지구에 짓겠다고 약속하는 등 군청사를 대신할 공공수요를 약속했습니다. 1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삼봉지구 주변 주민들은 착공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듬성스럽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 모아서 배제해서 살면 그 조건도 또 좋은 편이 많고. 전주와 인접한 삼봉지구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5,900세대가 들어서고 14,000여 명의 인구가 모이게 됩니다. LH는 당초 9월로 예정된 착공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 농민 28%만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올해 62억 원을 투입해 농민 8만 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산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입원비는 최대 200만 원, 재활급여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화장장에 주차된 상조회사 소속 4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유족들은 모두 내린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는 K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이번 주 토요일에 경기장 내 도로와 기린대로, 온고울로, 혁신로 등의 임시 노상주차장을 운영합니다. 또한 1994번 임시버스 노선을 3개로 확대하는 등 셔틀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내일 실시됩니다. 평가 결과는 오는 25일부터 알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는 올해 입시 준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다음 달부터 가정용은 톤당 280원에서 350원으로, 일반용은 톤당 730원에서 910원으로 오릅니다. 익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1.6%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8천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3,900여 명, 공동작업, 제조 판매 분야 214명 등 모두 8,045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완주군은 이에 따라 삼례시장에는 70대, 봉동시장에는 40대의 주차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와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가 3월 말까지 올 시즌 입장권을 구입한 팬들에게 현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하이브리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차량입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아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들어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